마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처럼 위에서 내 머리에 심어지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되풀이하고만 있기 때문에 또 당하고 정치인들한테 또 말하자면 이용당하고 또 그런 비극을 겪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각하는 힘을 굉장히 좀먹는 것이 능력주의다. 생각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당장 점수를 따는 게 중요하지. 시험에 뭐가 나오는 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지. 다른 거, 이 나라의 정의가 어떻고, 이해관계가 어떻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직업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만인 것이고, 직업 정치인은 너무 맡겨놓으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놈이 누군지만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잘 찍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거는 나는 남은 시간은 정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나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점수를 많이 따고 나의 스펙을 높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의 가치를, 시장적 가치를 높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인정을 받을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이 나라에서 인정받아서 뭐 해? 자, 그러면 이게 첫 시작이 상당히 쇼킹한데, 이게 미국에도 보니까 2019년에 네, 입시 문제가 있어요. 입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응? 예. 그래서 근데 뭐 구조적으로 보니까 우리 조국 자녀들 문제하고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제가 좀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놀랬던 게 미국 대통령들도 굉장히 학벌을 신경 쓰는구나.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딱 한 번 조 바이든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사례로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 바이든이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으로서 유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학력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솔직히 나 당신보다 훨씬 더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왔을 거다. 그리고 내가 장학금을 얼마나 탔는지 아느냐. 그 장학금 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좀 사실 따져보니 구라였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 대통령쯤 되는 사람도 그렇게 학력 같은 데 대해서는 좋은 데 나왔다. 그 트럼프가 계속 자기가 나온 대학이 워튼 스쿨인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그렇고.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사회가 진작부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지금 얘기하신 트럼프도 보니까 이 샌들 그리고 뭐 충분히 근거를 갖고 얘기했겠죠. 상당히 그 옆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뒷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옆문으로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옆문이 일종의 기여 입학이죠. 뭐 뒷문이 이제 불법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이 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제도의 맹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팩을 조작하고 뭘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앞문, 옆문, 뒷문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옆문은 기여 입학제는 안 하니까. 기여 입학이나 뭐 그런 것이 맞아요. 불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게 기여 입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뒷문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데 뭐 스펙을 조작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애가 이 정도가 아닌데 그 뻥튀기를 해서 이 정도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들어간다. 이게 연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국도 별로 안 그랬는데 대학 가는 게 별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경쟁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죠. 금융위기죠. 금융위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이중적이잖아요. 우리는 또 IMF를 이미 한 10여 년 전에 겪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약간 이 문제는 우리가 선배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한참 선배죠. 저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싶다.
학위를 그렇죠. 따고 싶다. 뭔가 이렇게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출세해가지고 결국은 검사가, 순사인지 검사가 돼가지고 홍도에 울지 마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더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 과거 문제까지 과거 문제도 더 가고. 우리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조 능력주의 국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은 이렇게 그 정문, 연문, 뒷문의 문제로 하지만 이 샌델이 예리한 거는 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당성 문제를 이제 결국 이 책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예,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굉장히 역시 그 정치 사상가의 그 인사이트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능력주의가 뭐가 문제라 아시다시피 능력주의는 말하자면 수조론과는 정반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수조론은 태어날 때 이제 부잣집에 태어났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그게 평생 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뭔가 이제 공부를 아니더라도 무슨 뭐 가령 이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서 김성경님이 한규진 선생님 열혈 독자시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 자기가 능력을 개발해서 무슨 뭐 이제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든 뭐 그렇죠. BTS처럼 무슨 뭐 그 팝 가수가 되든 간에 어쨌든 자신 능력만 개발하면은 그만큼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능력주의니까 얼마나 공정하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냐예요. 예, 능력주의의 폭정인데 타이라니아 그렇죠. 원래 제목은 예, 왜 하필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솔직히 뭐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이건 출판사가 붙인 거지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출판사 에디터의 편집자의 예, 그 편집자의, 독자들의 어떤 문제 의식을 팍 자극하는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이런이라는 걸 이 양반이 정치 철학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런이라는 것은 이 폭정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권력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당하지가 않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걸 행사하면은 폭정이 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진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 권력을 시행한다면 그건 군주정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폭정이라는 것은 능력주의가 뭔가 이제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어떤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그런 제도로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일면 타당성에 뭐 머리가 끄덕여지면서도 그럼 뭐 그거 말고 뭐가 있는가라는 먼저 의문이 이제 자꾸 능력주의가 왜 그렇게 그럼 불공정하냐를 따져봤을 때 들죠. 예.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정문에 입학하려고 그러더라도 따져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 입학생들 보니까 대체로 부유층들이 점점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 지금 기사가 계속 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를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이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 심지어는 이제 연문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뭐 백을 좀 뻥튀기 한다는 그런 것도 좀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문, 연문이 좀 열려 있어서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좀 능력주의적으로 완전히 보완을 해서 무슨 입시제도를 바꾼다든가 계속 교육부 장관 새로 될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공정한 입시제도를 해서 완벽한 능력주의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회에 있어서 말하자면 시장적으로 어떤 능력이 가치가 있느냐. 즉,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BTS의 말씀을 드렸는데 BTS가 판소리로 갔으면 어땠을까? 네,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뭐 이제 우리나라의 국보 대접을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은 못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똑같은 재능이라 하더라도 가령 이제 또 방금 얘기하자면은 스포츠 선수라 하더라도 축구와 야구에서 뛰어났으면은 뭐 손흥민이라든가 류현진처럼 또 이렇게 뭐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똑같은 재능인데 비인기 종목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만큼은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도 결국 사회에서 그 시장,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어떤 능력을 더 말하자면 값을 쳐주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정하지 않다.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그
그래서 이 팬들이 책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귀족적인 사회, 말하자면 그 신분제적인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 중에서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할 그 것인가. 아주 경우의 수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이 뭐 당연히 능력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냐. 그 신분제 사회에서 내가 소위 상놈으로 태어나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평생 그냥 그 일밖에 못하는데 얼마나 좋겠느냐. 그 능력주의 사회에 되면 내가 노력만 하면은 뭐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그렇게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용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머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머슴으로 태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적은 월급과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냐. 그거는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연히 노력을 안 했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취급밖에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한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결론 부분까지 바로 지금 달려가 주셨어요. 이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탈락을 한 사람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자기 모멸감, 예? 자기 모멸감에 빠지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자기 모멸감을 남들만 모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자기 모멸감이라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샌델이 많이 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제 비판도 하고 이러던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 사상가라면 아까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뭐 BTS가 예를 들어 국악을 했더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 사회 국가죠. 결국 국가 지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영역들을 많이 이렇게 난 넓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골프나 뭐 야구 이런 걸 봐도 그전에도 뭐 박세리 박세리가 한국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손흥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찾는 거고 이게 이제 세계화에 의해서 지금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찾는 거라면 우리도 좀 더 우리 사회를 성찰할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그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고 그거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느냐. 이게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취약하죠. 취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도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던데, 샌델은 이제, 그냥 개인에게 그렇게 이제 모멸감 당하는 개인의 문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능력주의는 결국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면은 그걸로 충분하고 그 다음 노력하기에 달렸다. 그런데 가령 사회주의에서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위 부르주아 가정들은 다 이렇게 부르주아로 가고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분배적인 정의를 여기서 적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늦은 죄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복지제도로 나눠주는 식으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샌들은 둘 다 뭐 그럴듯한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결국은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얼만큼 돈을 받느냐,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사람이 그 돈보다도 내가 당신보다 거기 월급은 적고 연봉은 적지만 그래도 난 당신한테 꿀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응심이 있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안 돌아간다. 나 없이는 이 사회가 안 돌아간다. 그런 뭔가 셀프 에스팀이 있을 경우에 그게 그렇죠. 말하자면은 좋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주의는 그런 셀프 에스팀을 너무나 떨어뜨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고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빈부격차가 커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완전히 고르게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좀 재산이 적으면 어때? 내가 좀 수입이 적으면 어때?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